네, 안녕하세요. 문법의 정수 저자 이한결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OT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OT 시간에는 앞으로 국어 문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다고 치면은 아마 가장 먼저 덧셈, 뺄셈 이런 거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곱하기나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정식 같은 것들을 배울 겁니다. 국어 문법도 이것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의문이라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은 형태 파트, 그 다음은 문장 파트로 이어집니다. 의문 파트에서는 기역, 니은, 아,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형태 파트에서는 의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문장은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들의 여러 요소에 관해서 배우는 파트입니다. 지금 이런 단계들은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나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각각의 파트 안에서도 넓고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세분화되고 심화된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의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의문의 개념, 그리고 의문의 종류나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막 쉬는 시간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다들. 근데 뭘 하고 있냐 봤더니 의문 변동 문제풀이를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제풀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공부의 순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공부한 거를 탑 쌓는 거에 주로 비유를 하는데 탑을 튼튼하고 높게 쌓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여기 밑에다가 아주 크고 넓적하고 무거운 돌을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돌, 그리고 그 위에는 역시 작은 돌을 균형감 있게 올려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공부를 보면은 너무나도 빨리 여기에 도달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온다 생각하고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공부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면은 공부의 균형이 맞지 않고 이렇게 삐뚤빼뚤한 탑을 쌓는 모양처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공부는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네,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기초가 탄탄한 공부를 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저는 이번 수능에서 확실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번 수능 문제를 잠깐 같이 볼까요? 바로 몇 주 전에 치러졌던 수능 문제입니다. 이번 수능이 치러지기 전에 평가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우리 킬러 문항 없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아마 난이도가 낮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죠? 직접 풀어본 친구들도 있고 또 뉴스에서 본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아주 엄청난 불수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작년에 치러졌던 시험에 가장 높았던 표준 점수가 13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150점으로 올랐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 정말 쉽지 않았구나. 그걸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왜 어려워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문제의 형식이 많이 복잡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옆에 있는 37번인데 여기 보면 히읗 말음 용언이란 말이 나오고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이란 말이 나와서 히읗 불규칙 활용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음 조화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줄어든다는 개념까지 함께 나옵니다. 사실 각각의 개념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놓기도 했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 표도 어떤 문법 개론서나 자습서에 있는 표가 아니어서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험생들이 보기에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었냐면 일단 먼저 요 표를 봤겠죠. 그래서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를 봤더니 어떤 유형인지를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근데 한 번에 확인하는 친구는 아마 없었겠죠? 다시 눈을 위로 올려서 유형을 확인하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다시 밑으로 또 여기서도 안 되면 또 위로 아래로 이렇게 여러 차례 시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형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1번 선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5번 선지까지 모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어떤 걸 야기하냐면 문제 푸는 시간을 늘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많이 올리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복잡한 형식의 문제가 이번 수능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 전 수능에도 이런 식의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능처럼 이렇게 거의 모든 문제가 형식이 복잡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수능은 그게 좀 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 35번도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선지와 제시된 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 검증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중세 국어인 39번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 저는 다소 문제를 위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평가원의 입장도 공감은 됩니다. 위에서는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하지만 또 시험 특성상 학생들을 서열화는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 형식을 복잡하게 시간을 좀 많이 걸리게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쉬웠던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러한 수능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뻔한 얘기긴 하지만 기초와 기본이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우리는 시험에서 올해 수능처럼 복잡하고 또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건데요. 그거를 이렇게 날씨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눈도 내리고 우박이 막 떨어지기도 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초가 별로 그렇게 튼실하지 못한 공부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쉽게 무너지기도 할 겁니다. 반면에 기초가 튼튼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어떠한 형식의 문제가 오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이런 학생들보다 덜 흔들릴 거고요. 덜 실수할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성적을 얻을 거예요. 지금이 만약 10월 달이었다. 그랬으면 저도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감각을 익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지금은 10월 달이 아닌 1월 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고1 그리고 예비 고2라면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형식의 문제가 오더라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죠. 제가 만든 이 교재는 그렇게 기초가 튼튼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보시면 줄글로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빨리 문제 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당장 문제를 풀어서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긴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뼈대부터 착실한 집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문법의 정수 차례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죠? 보면은 의문 파트, 그 형태 파트, 문장 파트, 마지막 중세국어 파트까지 문법에서 다뤄야 할 거의 모든 파트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문법의 정수에 있는 내용들은 핵심적인 것만 모아놓은 것들이 아닙니다. 흔히 교과서 수준이라고 하죠. 이런 교과서 수준의 내용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수준의 내용. 그리고 나서 이것보다 더 넓은 수준의 내용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지 간에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나 이 교재는 학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정말 작습니다. 이거를 그냥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을 뿐이지 굳이 이런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자기가 고3이 아니라고 해서 또 나는 지금 중학생이라고 해서 교재를 안 보거나 강의를 듣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신의 이해 수준에 맞게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또 그게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OT의 내용이었습니다. 문법의 정수를 만들면서 제가 가졌던 아주 작은 욕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항상 하는 거 있죠. 내가 정말로 궁금하고 헷갈렸던 문제를 빨리 공부 잘하는 애 찾아가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필기했던 책을 펴서 정답을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문법의 정수 교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법 시험을 쳤을 때 가장 먼저 꺼내보는 그런 교재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 수준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담는 교재여야 했고요. 그리고 또 단지 그렇게 그냥 내용만 다 실어 놓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국어 문법을 여러분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렇게 욕심만큼이나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믿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 국어 문법을 같이 마스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